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의 일종인 루나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루 만에 갑자기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 97%를 찍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폭락이죠. 만약에 일주일 전에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이 코인에 투자를 해놨더라면은 그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그 가치가 30만 원도 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한때는 이게 그런데 뭐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이 뭐 잡코인 이런 게 아니라 한때는 이게 전 세계 가상화폐 코인 시장에서 유명 코인들 사이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들어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정도면은 이거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저기 물려가지고 인생이 박살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로 수두룩 빽빽하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한때 이게 한 개당 코인이 10만원대 이상이었다라고 해요. 100달러대에 육박하던 메이저 코인이 하루아침에 1달러 이하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상황이죠. 말 그대로 투자를 했다가 제때 못 뺀 분들은 하는 사이에 자산이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버리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뉴스 기사들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루나 코인이 이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바이낸스에서도 상장 폐지가 됐다, 퇴출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봤고요. 혹시나 또 이게 중요한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시기를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자, 또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도 유명한 업비트에서도 루나가 상장 폐지, 퇴출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현실적으로 진짜 미래를 기대하기 힘든 굉장히 어둡고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좀 있는 네티즌들의 평론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과거에 또 비슷한 사례로 사실 이렇게 코인들이 폭락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얼랏 코인이라고 하는 사건이 또 옛날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무시무시한 차트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쭉 올라가다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떨어지죠. 10배 넘게 폭증을 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90%가 넘게 폭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가상화폐나 코인 같은 거는 이제 아무리 봐도 저는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실체가 너무 없으니까 투자를 망설이고 안 하고 하다가 진짜 이게 호기심 때문에 아주 소액의 금액만 한번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소액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나마 소액이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거지.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뭐 진짜 밥 몇 번 사 먹을 정도의 그런 돈만 돈 100만 원, 1, 2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소액이니까 버티는 거지. 이런 거를 볼 때면 진짜 좀 살벌하죠. 너무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얼라코인이 폭락하던 그때 당시에도 젊은 개인 투자자들이 평생 모아왔던 돈 수천만 원이 이 수억 원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좀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진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터진 이 루나코인 사건이라는 건 이런 것보다 규모가 더 큰 사건인 것 같죠. 뭐 시가총액 전 세계 몇 위 안에 들었다 이 정도니까 그 거대하던 자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18억 원 가치가 넘던 계좌가 단숨에 48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 어마어마한 이런 폭락도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한때 4조 원까지 찍었다고 하는 그런 또 어떤 가상화폐 시장의 그런 뭐 모 대표, 업체의 대표, 유명인이라는 계좌의 가치가 이제는 고작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기적적인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폭락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마이너스 99.81% 보기만 해도 살벌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제 뉴스랑 인터넷에서 난리 날 때 뭐 하루아침에 97%를 찍었다, 그날에 99% 찍고요. 거기서 또 오늘 하루 동안 마이너스 99%를 찍어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뭐 1000분의 1 이하가 되어버린 거죠.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이 루나코인이라는 거는 무슨 테라의 권도형 대표라는 인물이 주목을 받는 등 뭐 이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대표적인 K코인, 소위 김치코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국산 코인이다, 뭐 이런 소리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전 세계인들은 이 K코인, 김치의 매운맛을 아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진짜 웃지 못할 서글픈 상황이죠. 이 루나코인이라고 하는 게 불과 한 달 전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이게 세계 암호화폐 시장 8위로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때까지는 세계 유명 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누구가 큰 손이다, 누구가 천재다, 막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자, 그런데 그런 코인이 결국 이렇게 지금 어떤 현실이 뽀록 나버렸죠. 이틀 새 마이너스 99%, 또 마이너스 99%, 연속으로 이걸 몇 번을 후려쳐 버리니까 뭐 나만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투자해놨다가 제때 못 뺀 사람들은 그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 규모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산 가치가 거의 이틀 새 1000분의 1 이하로 감소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는 이게 일종의 밈이 돼가지고 저는 참 보니까 안타깝고 무섭던데, 또 투자자들을 이렇게 호되게 놀리고 또 조롱을 하는 그런 또 짓궂은 네티즌 분들도 되게 많고요. 지금 상황이 이 코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폭락을 해버리니까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마포대교라든지 한강을 검색하는 이런 사례들도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관할 경찰서에서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마포대교 같은 이런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순찰량을 늘려가지고 집중 감시를 하고 있는 등 굉장히 이제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저도 한국 사람, 한국에서 태어나고 뭐 한국에서 자라온 그런 한국 사람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런 어떤 사기꾼도 정말로 많고 사기 사건도 정말로 많습니다. 뭐 꼭 이 사람을 제가 지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뭐 갑자기 뭐가 유명해진다라고 하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만에 한국에서 뭐 시가총액 몇 위에 드는 또 천재적인 뭐 암호화폐가 나왔다, 누구 개발자가 나왔나 했더니 최후를 한번 보세요. 결국 이런 것도 거대한 작전 세력이 걸쳐져 가지고 얽히고 설킨 하나의 어떤 사기극, 설거지 작전주에 불과한 결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솔직히. 이 네티즌들의 지금 이렇게 한탄과 자주 섞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정 기간을 두고 좀 슬금슬금 적당히 계단식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99%씩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런 거는 결코 정상적인 수급의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중앙에 있는 큰 손들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이거 주도하는 인간 없었겠어요? 첫 스타트를 끊었던 거대 세력이 없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한때 시가총액의 10위 안에 진입하기도 했던, 전 세계의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들어갔던 코인이 이런다라는 거는 진짜로 무서운 작전이고 폭탄 돌리기를 했던 거거든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한편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나 또 민주당의 정치권 윗대가리들과도 관련된 어떤 좀 재미있는 음모론들이, 뭐 솔직히 현 시점에서는 이게 음모론이죠. 이 음모론들이 또 현재 인터넷에서 상당히 그럴듯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어떤 논리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이 루나 코인이 터지기 시작한 게 딱 문재인 임기가 끝나고 나서라는 거죠.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나서 검찰들의 수사 칼날이 들어올 만한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자 싹 다 팔아버리고 지금 잠수를 타고 청산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대하게 한탕을 해먹고 세력들이 나가는 점이라든지, 딱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갑자기 뭐 이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온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급부상을 하고, 뭐 천재 개발자가 어떻고 이게 대단한 업체고, 뭐 이런 흐름들, 이제 와서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이런 흐름들이 대표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건 아주 살면서 중요한 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팁인데, 한국 사회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무슨 천재 사업가네 어쩌네 급속도로 유명해질 때는 반드시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사기 사건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뭐 흔히 말하죠.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면은 한인 사회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게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내 나라를 비판하는 게 나도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한국 사회를 살아갈 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짬밥이고 지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반드시 의심과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론을 그렇게 언론 바람잡이를 태워가면서 뭐 자산이 조단위네 뭐네 어디 출신이네 온갖 그럴싸한 소문들에, 최근에 또 이 루나 코인 이렇게 박살나기 며칠 직전에도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마지막 바람잡이가 있었죠 좀. 딱 그리고 또 코인의 이름도 루나, 문, 그러니까 이 달을 뜻하는 것도 좀 그랬어요. 이게 저도 그래가지고 1, 2년 전 그때 당시에 한 2, 3년 됐나? 1, 2년 전 그때 당시에 이게 처음에 이 루나 코인이라는 게 올라와가지고 한국산 김치 코인이 만들어졌다라고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던 그 당시에 저는 이거 딱 이름만 보고도 이거 순 낚시질 작전주다, 스캠 코인이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예 쳐다도 안 봤었는데,
저게 무슨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세계 암호화폐 시총 8위까지 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군중심리와 집단 관계가 여기에 몰렸겠습니까? 물론 또 그 시세를 주도하는 큰 손이 당연히 중심에 누군가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기사를 최근에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의 사기 사건의 어떤 규모 같은 거는 능히 세계 시장에서도 손꼽힌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사기꾼들도 정말로 많고 주식 작전질도 정말로 많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갑자기 거대한 부자다, 쉽게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지난 5년은 솔직히 개판이었습니다. 금융이라든지 어떤 이런 금융범죄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됐어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까 그러니까 제 코인에 관한 얘기는 그냥 추측이고 어떤 인터넷의 카더라, 이제 인터넷의 어떤 그런 카더라 통신 음모론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팩트죠.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어떤 거냐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던 추미애가 증권범죄수사단을 폐지하면서 이 일이 커진 겁니다. 이 그냥 덮여버린 사건이에요. 그냥 극히 일부 주변의 곁다리들 꼬리 자르기 인원들만 보여주기 식으로 몇몇이 구속됐을 뿐, 심지어 작년 한 해에는 우리나라 금융사건 피의자 구속 건수가 아예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금융사건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표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현실이 영화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마스크 대란 때 여러분들 지호영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안에 아주 구체적인 정황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뭐 믿을 건 믿고 거를 건 거르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제기됐던 의문에 의하면은 지호영이라는 마스크 납품 도매업체가 있었는데 여기가 공적 마스크를 700원에 떼가지고 1200원에 납품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뭐 대략 그 가격이 그 언저리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전국에 약 2만 5천여 개에 달하는 약국에다가 마스크 도매 라인이 있는데 그 도매 라인 공급량의 75%를 지호영이 독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았겠죠. 그런데 이 지호영 대표가 김정숙, 손혜원 같은 숙녀회회에 연루된 숙명문화재단의 이사장이었고 남편도 중기부 산하의 공영 홈쇼핑의 대표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하고, 누가 봐도 그 구린 정황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 있다니까. 실제로 저 윗대가리들까지. 특히 대표적인 주식 폭락 사건인 신라젠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상 민주당 정치인들 높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파다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신라젠도 수년 전 당시 제가 주식에 완전 저점부터 이 주식을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그냥 딱 이름과 주제만 봐도 이거는 근본이 없는 개잡주다, 작전주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걸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세상에 10배가 넘게 폭증을 했다가 일정 기간을 두고 완전히 폭락을 해가지고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뉴스 기사 보니까 뭐 상장 폐지된다는 그런 소리도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지금 거래 정지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업이든 사람이든 뭐 하나가 뚜렷한 근본 없이 갑자기 막 떠오른다라고 할 때, 막 뜬다고 할 때, 이런 떡밥을 여러분들이 진짜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뢰밭이에요. 의심만 많이 해도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들이에요, 이게. 신라젠도 신라젠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주가를 부추기고 무슨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네, 신약 개발이네, 이런 거 발표회를 해댈 때 민주당의 좌파 거물들이 여럿, 윗대가리들이 여럿 얼굴을 비추고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죠. 유시민이, 이해찬이, 양정철이, 이런 인간들 말입니다. 이런 거 진짜 현 새 정부에서 검찰들이 진짜 제대로 칼을 뽑아가지고 뿌리 깊이까지 조사해서 탈탈 털어봐야 됩니다. 뭐 물론 이 인간들이 뭐 그렇게 흔적을 또 뭐 많이 남겼나 안 남겼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솔직히 이상한 거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식이 10배 넘게 개박살나버린 사건에 민주당 윗대가리들이 얼굴을 비춰주고 어떤 홍보를 해주고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고 인위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눈물로 쌓아 올려진 거대한 상아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람이든 뭐 인물이든 사업 아이템이든 뭐가 갑자기 대박이다, 초대박이다 이렇게 뜬다고 할 때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할 때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